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우리 시댁 이야기를 해보려고 사연을 보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있었던 일이고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엔 피눈물 난다라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이라는 걸 직접 겪어보고 알았네요. 저의 사연은 흔히 있는 고부 갈등이나 남편과의 불화 이야기는 아니에요. 요즘 고구마 몇십 개는 먹은 답답한 시댁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이나마 사이다 같은 사연을 들려드리고 싶어 고민 끝에 사연을 신청했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저는 시가 식구들과 사이가 좋은 편입니다. 뭐 이런저런 갈등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지만 결혼 생활 5년 넘어가고 아이 키우며 지지고 볶고 살다 보니까 그냥 이제는 스스럼 없이 막말도 하는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저희 시어머니는 손이 빠르시고 잠깐도 안 쉬는 부지런한 스타일이라 명절이나 집안 행사 있을 때 일적으로 힘들긴 해도 며느리에게 잘해주시는 분이에요. 시아버지도 조금 무뚝뚝하시지만 좋은 분이시고요. 저는 시월드 시댁의 횡포를 모르고 지냈습니다. 물론 세상 시월드가 다 우리 시부모님 같진 않겠죠. 좋은 시부모 만난 건 제 복이라 생각합니다. 제 사연 말씀드리려면 저와 시댁과의 관계, 특히 시누이와 가깝게 지내게 된 계기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저보다 1살 많은 남편은 남매인데요. 아래로 2살 차이 나는 여동생이 있어요. 저보다는 1살 어린 시누이가 있는데요. 결혼 전에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남편의 동생 사랑이 각별해 보이길래 결혼을 전제로 두고 생각해 봤을 땐 혹여 나중에 부부 사이가 불화 원인이 될까봐 걱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자리에서 시누이를 처음 봤는데요. 시누이가 뭐랄까 조금 풍기는 기운이 남다르다 느꼈습니다. 얼굴은 정말 예뻤어요. 흔히 말하는 냉미녀라고 해야 할까요? 몸매도 좋고 얼굴도 엄청 예쁜데 조금 사납게 생긴 미녀상이었습니다. 하여튼 처음 본 자리에서 저보다 1살 어림에도 불구하고 시누이의 기에 눌렸었나 봐요. 지금 생각해도 살이 떨릴 정도입니다. 상견례 하는 동안 안녕하세요 이외엔 별말 나누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여차저차 결혼까지 꼴이 나기에 별 문제 없이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도 시댁 근처에 살면서 자주 왕래하고 살았습니다. 신우는 저 결혼하고 나서 1년 반 조금 넘어 결혼했고요. 결혼하고 나서 자주 못 보는 게 서운할 정도로 시누이와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제가 시부모님보다 시누이 대하는 게 더 어려웠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릴 사건 이후로 시누이와 같이 식사도 하고 쇼핑도 할 정도로 시누이랑 사이가 엄청 좋아졌습니다. 결혼 초반이었나? 남편 집이 좀 특이한 게 명절이 되면 시아버지 형제분들까지 모두 우리 시댁에 모입니다. 결혼 직후 첫 명절에 북적북적하게 손님 치르느라 정신은 없었지만 어른들도 다 좋으시고 남편 사촌 형제도 거의 다 또래라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네가 좀 잘 살아서 시어머니가 집안일 거드는 아주머니를 쓰셨던지라 제가 크게 힘들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명절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지난번에 못 봤던 여자 사촌이 한 명 있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누구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저한테 소곤거리며 말하더라고요. 둘째 작은 아버지네 딸이야. 유학 갔다가 얼마 전에 들어와서 당신은 처음 만나는 거지? 근데 원래 쟤는 다른 명절은 안 하고 세뱃돈 받는 설 명절에만 꼭 오더라. 한마디로 얌체야. 아직 취직 안 했다고 설마 용돈 수금하러 온 건 아니겠지? 뭐? 나이가 몇 살인데 설마 세뱃돈을 수금하러 친척 집에 와? 어른들한테 인사드리러 온 거겠지. 암튼 인사만 하고 말은 섞지 마. 성격이 욕심 많고 못돼서 우리 집에서는 별로 안 좋아해. 친척이니까 보고는 살지만 남 같았으면 진짜 진지게 손절했다. 이렇게 저에게 귓속말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결혼하고 처음 보는 시댁 가족이라 예의 바르게 인사까지 했어요. 나이 들어보니까 저보다 5살이나 어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인사를 했는데 그 사촌동생이라는 분이 아래 위로 저를 훑어보더니 은근히 깔보는 것 같은 눈빛으로 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처음 저한테 한다는 말이 뭐였는 줄 아세요? 언니는 오빠네 집 잘 살아서 좋겠어요. 시댁이 잘 사니까 이렇게 집안일이며 음식 같은 거 명절에 안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뭔가 약 올리는 듯한 뉘앙스로 말을 하는데 당황스럽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이 제 옆에 붙어 있으면서 저 대신 그 사촌동생에게 철벽을 쳐줬기에 큰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늦게 도착한 시누이가 오고 나서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시어른들은 전부 2차로 간단히 더 드시겠다고 나가신 상황이었고 집에는 저희 부부와 시누이 그리고 다른 사촌 형제들 3명이 같이 있었습니다. 각자 TV 앞에서 영화 보거나 핸드폰 삼매경이었고요. 제가 과일을 깎아서 같이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촌 형제들 다 있는 데서 그 사촌 여동생 나부랭이가 두서없이 이 말 저 말 말이 많더라고요. 남편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낸 이야기며 가족들이 같이 여행 갔던 얘기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다가 저한테 대뜸 그러더라고요. 언니 결혼식 못 가본 게 좀 서운하네요. 호텔에서 했다면서요? 역시 돈 많은 시댁이라 클래스가 다르네. 언니는 시집 잘 와서 좋겠어요. 큰엄마 큰아빠가 좋은 분들이라 친정에 돈 없어도 예단 문제는 쉬웠겠어요? 사촌들한테 예단비는 안 돌아온 거 보니까 되게 간소하게 했나 봐요. 아 맞다. 아직 아기 소식은 없어요? 이런 말을 하며 별참견을 다 하더라고요. 저는 대응을 어찌해야 할지 몰라 얼굴이 빨개질 정도였고 다른 사촌 형제들은 대체 저게 뭔 개소리냐 하는 표정으로 저와 남편을 보고 있었고요. 남편을 보니 화를 내기 일보 직전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명절에 싸우면 집안 분위기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제가 남편 한쪽 팔을 붙잡고 말렸어요. 그런데 그때 소파에 기대 TV를 보고 있던 우리 시누이가 갑자기 먹고 있던 귤 조각을 그 사촌 동생 얼굴에 휙 집어던지는 겁니다. 순간 저는 당황해서 눈만 크게 뜨고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사촌들은 그 광경을 보고는 별일 아니라는 듯 다시 고개를 돌려 각자 할 일을 하더군요. 사촌 동생이 제가 보고 있는데 귤 조각을 맞은 게 분했나 봐요. 시누이 쪽을 쳐다보면서 뭐 하는 거냐고 꽥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러자 우리 시누이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너무 웃겨요. 아, 야 이녀라. 우리 집 잘 사는 게 네 형편이냐? 왜 나도 안 하는 시누이지를 네가 하고 자빠졌냐? 그렇게 남의 집 참견할 시간 있으면 네 얼굴 심벌하고 치고 시집 가라. 그 말에 남편은 고개 끄덕이고 그 사촌동생은 그대로 얼굴 빨개져서 나가버리더라고요. 저희는 저희끼리 또 재미있게 이야기 나눴습니다. 알고 보니 예전부터 그 사촌동생은 우리 시부모님과 자기네 집 재산 물려받은 거 차이 나는 것 때문에 은근 우리 시댁을 무시하고 깎아내려서 신우가 그 사촌 여동생을 정말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집안 식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일 한두 번이 아니라며 별일도 아니라고 태연하게 있었고요. 그 후에는 명절 세고 다들 집으로 향할 때까지 코빼기 하나 안 비추더라고요. 신우와는 맥주 한 캔 나누면서 고맙다고 얘기했어요. 진짜 남들이 보면 적군이겠지만 저희한테 신우이는 든든한 아군이었습니다. 그 사건 계기로 저도 신우이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었고 한층 더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제가 첫 아기 임신했을 때 신우이는 명절에 설거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원래 이런 건 남편의 역할인데 신우는 남편에게 집안일도 새언니 시키지 말라며 제 남편을 단속하곤 했었어요. 오빠, 여자가 임신한 것만 해도 힘든데 새언니는 회사까지 다니면서 돈까지 버느라 얼마나 힘들겠어? 집에 오면 무조건 여왕님처럼 모셔라. 내가 언니한테 오빠 잘해주는지 아닌지 물어볼 거야. 알겠지? 이러면서 부른 배 안고 회사 다니는 저 안쓰럽다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사 도우미도 직접 신청해 불러주는 고마운 시누이였습니다. 게다가 제가 다니는 회사와 시누이가 다니는 광고회사가 2블록 차이라 점심시간에도 간혹 만나 맛있는 거 먹기도 했고요. 그야말로 시누이가 아니라 친구처럼 지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처음 시누이의 센 인상 보고 어려워했던 게 무색하리만치 가까워진 거죠. 암튼 그러다가 제가 첫 아이 낳고 나서 저는 아이 키우느라 육아휴직을 했고요. 그때쯤 시누이가 사귀는 사람과 결혼하겠다며 집으로 인사시키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시누이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축하하는 마음은 물론이고 정말 친정언니 마음으로 이것저것 도와주고 싶더라고요. 시누이 남편감은 시누이와 같은 회사 사람이었는데 사내연애를 1년 하고 결혼 결심했다고 하더라고요. 남자가 얼굴이 뺀지르르하고 키도 훤칠한 사람이라 둘이 외모는 참 잘 어울린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시누이 성격이면 분명 신랑감도 멋진 사람 골랐을 거라 믿었어요. 실제로 결혼 준비하면서도 큰 어려움 없었고 다만 시누이 시댁 쪽이 형편이 조금 기울었었는지 집을 시누이가 해갔습니다.
원래 저희 시부모님이 저와 시누이에게 각각 해주신 아파트가 있었는데 시누이는 자기 명의 아파트에서 신혼살림 시작했어요. 시누이가 행복하게 살기 바라는 마음으로 결혼비용 500만 원 보태줬고요. 신혼살림 얻는데 여러 가지 조언도 많이 해줬습니다. 그렇게 시누이는 결혼까지 했고 우리 부부 못지않게 잘 살겠다 싶었습니다. 결혼 전보다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 시누이가 신혼이었으니 방해하고 싶지 않아 굳이 먼저 만나자는 연락은 자제했어요. 가족 단톡방에서 대화 나누고 조카 보고 싶다고 하면서 사진도 올려주고 뭐 다른 가족과 다를 바 없이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입이 무거운 편이라 나름 결혼 초반에 어려운 일이 있었을 텐데도 힘들다는 말을 잘 하지 않았고 늘 씩씩하게 지내는 듯 보였어요. 그런데 그런 평화로운 일상을 깨는 사건이 생기고 말았네요. 시누이가 결혼한 지 딱 8개월째 기가 막힌 일이 생겼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이를 돌보며 집에서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신우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그런데 소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신우의 목소리는 잔뜩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언니, 아무래도 나 이혼해야 할 것 같아요. 난데없이 이혼하겠다는 신우 말에 깜짝 놀란 제가 무슨 일이냐 물었는데 신우가 하는 말을 듣고 저도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언니, 남편 새끼가 그동안 나를 감쪽같이 속였더라고요. 결혼 전부터 정분난년이 있었는데 결혼 전에 정리를 안 했었나 봐요. 지금까지 나 몰래 만나고 다닌 거 제가 알아냈어요. 이 인간을 찢어 죽일까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 도저히 말을 못하겠어요. 나 말고 다른 여자랑 놀아난 인간하고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나는 하루도 같이 못 살아요, 언니. 이러면서 울먹이는데 대체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었습니다. 찬찬히 얘기 들어보니 신우 남편과 바람난 그 여자는 신우가 결혼 전부터 알고 있던 여자였고 더 놀라웠던 사실 하나는 그 상간녀라는 여자가 제가 다니던 회사 직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언니, 알고 봤더니 그년 언니 회사 직원이에요. 이름이 최진영이라는데 혹시 알아요? 내가 휴직 중이니까 최근에 입사한 사람이면 모르죠. 그년이 우리 회사 직원인 거 확실해요? 확실해요. 내가 그년 회사로 직접 전화해서 확인까지 했어요. 나랑 결혼하고 나서 둘이 부산이며 제주도며 여행까지 잘만 다녔더라고요. 나한테는 출장이라고 거짓말까지 하고서요. 제가 증거 다 모아놨어요. 둘이 첫눈에 반했다는데 결혼은 왜 나랑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내 재산 보고 결혼한 거겠죠? 내가 그 인간한테 정말 속았어요, 언니. 나 언니 회사 가서 그냥 머리채 잡고 깽판이라도 칠까 봐요. 그러면 아가씨가 더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그년이 폭행으로 맞고 싸우면 어쩌려고 그래요? 변호사 상담받고 최대한 법대로 혼내줘야죠. 신우이는 이미 그 상간녀의 신상을 전부 파악한 상태였고 둘이 불륜을 저지른 증거까지 전부 수집해놓은 상태였어요. 말 그대로 지금 이혼 소송을 바로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신우이가 말도 못하고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것도 깨벗고 있을 신혼 초에 그런 사실을 알았으니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이 낳기 전에 그런 인간이라는 거 빨리 안 게 오히려 다행이다 싶기도 했습니다. 아가씨, 마음 단단히 먹어요. 차라리 지금 이렇게 빨리 알게 된 게 아가씨 인생에는 다행일 수 있어요. 증거 모은 걸로 이혼 소송 걸고 상간녀 소송까지 해서 아주 탈탈 털어버리면 돼요. 그렇게 사람 좋은 척 하더니 어쩜 이렇게 겉다르고 속다를 수 있어요? 아가씨, 아무 걱정 마요. 아가씨 뒤에 든든한 가족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나쁜 연놈들 혼내주고 끝내야죠. 그러려면 아가씨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요. 저는 신우이에게 마음 단단히 먹으라며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 상담받는데 신우이와 같이 동행해 옆에서 지켜봐줬어요. 소송이라는 게 참 돈도 많이 들고 정신적으로 소모가 많은 일이더군요. 저 같은 사람은 한 번도 못하겠다 싶었지만 신우이는 강단 있는 사람이라 저랑은 다르더라고요. 이미 부부끼리는 크게 한바탕하고 나서 신우 명의 아파트에서 쫓아낸 상태고요. 신우이는 자기 시부모 생신이 마침 다가오자 그 날짜에 맞춰 그 집으로 이혼소장을 보내줬다고 합니다. 위자료도 말도 안 되는 금액이지만 5천만 원 청구했어요. 결혼할 때 신우이가 쓴 비용 전부 반환받을 생각으로 자료 싹 다 첨부해서요.
아마 신우의 시댁은 그날이 초상날이 되었겠죠? 어쨌든 그 후 신우의 남편이 구질구질하게 매달리고 소송하지 말자며 그냥 헤어져 주겠다 했었나 봐요. 그런데 신우이가 돈이라도 왕창 뜯어내야 속이 시원하겠다 했더니 위자료 주는 대신 상간녀 소문내지 말아달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천만 원 현금, 그 상간녀 돈으로 들고 와라. 그러지 않으면 불륜녀로 회사에 소문나고 잘리게 해주겠다고 했더니 그 다음 날로 현금 2천만 원 들고 왔다는 겁니다. 신우이는 그 돈 받고 내 남편 같은 쓰레기 주워서 좋겠다며 너 가지라고 상간녀에게 등 떠밀어 주고 왔다고 합니다. 그 얘기하면서 우리 집에 와서 엉엉 우는데 너무 안쓰러웠죠. 이혼 소송이야 신우가 이기는 게 자명한 거지만 상간녀 문제는 또 다른 거잖아요. 그렇게 돈만 받고 억울한 거 없어지겠냐 물었는데 신우이가 이러더라고요. 어차피 소송해봤자 위자료 1,000만 원도 못 받아요. 그년한테 쏟을 에너지로 나한테 신경 쓰려고요. 어차피 쓰레기들끼리 합조와 만난 거 둘이 잘 사는지 지켜봐야죠. 하며 허탈한 듯 얘기하는데 그 결정이 현명하다 싶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돈은 받았지만 시원한 복수가 아니라는 생각에 분하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하지만 신우의 결정이니 제가 옆에서 부추기지는 않았어요. 소장 접수하고 나서 제 시부모님도 사실을 모두 알게 되었고 신우이는 신혼집에서 자기 신랑 짐 전부 빼서 자기 시댁으로 붙이고 혼수는 싹 다 빼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살겠다며 본가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혼 마무리하고 나서 신우는 직장에서 남편 꼴보기 싫다며 이직 결심하고 사표까지 냈어요. 그때 식구들이 엄청 말렸습니다. 그놈이 사표를 내야지 왜 아가씨가 사표를 내요? 멀쩡히 다니던 직장을 왜 아가씨가 관두냐고요. 회사에 전부 소문내고 그 인간을 내보내야죠. 그랬더니 신우이는 힘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코딱지만한 회사에서 앞으로 계속 소식 듣고 살 텐데 그러긴 싫어요. 그 인간이 회사 나갈 사람이었으면 벌써 나갔죠. 이미 소문이 날 대로 났는데 버티는 거 보세요. 언니, 나 너무 지쳐서 당분간 쉬고 싶기도 하고요. 그냥 이참에 아이템 좋은 거 잡아서 내 사업할 생각도 있어요. 찬찬히 생각해 봐야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차마 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호랑이 같은 기운에 씩씩하던 사람도 배우자 잘못 만나 힘든 일 겪으니까 저렇게 기세가 꺾이는구나 싶어 너무 가슴이 아팠네요. 그저 옆에서 가족으로 지켜봐주는 것 말고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 달, 2달 시간이 가니 아픔도 조금은 무뎌지는지 예전의 활동적인 모습으로 서서히 돌아오긴 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1년 정도 흐른 뒤에 신우이가 한창 창업 준비로 바쁘게 지내고 있었어요. 소환도 워낙 좋고 똑똑한 사람이라 뭐래도 잘할 사람이라 보기 좋더라고요. 시간 지나니까 그깟 이혼 별것 아니다 싶게 느껴졌고요. 그 무렵 저는 아이가 3돌 지나면서 어린이집에 맡기기 시작했고 회사에 복직했습니다. 제가 복직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바로 회사 내부 조직도에서 신우이 인생에 폭탄을 던진 상간녀 이름 석자 최진영을 쳐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보아도 그 이름으로 검색되는 직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짬밥이 제법 높은 제 옆자리 직원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혹시 최진영이라는 직원이 조직도에 안 보이는데 어디로 간 건지 알 수 있냐고요. 그런데 그 직원이 저를 탕비실로 부르더니 재미난 얘기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김주임님, 휴식했을 동안 진짜 회사에 웃긴 일 많았다니까요. 김주임님이 물어본 그 여직원 소문 듣고 궁금해서 물어보신 거죠? 와,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휴직한 김주임님 귀까지 그 소문이 들어갔을까? 저는 짐짓 모른 척하고 물었습니다. 대충은 들었는데 그 여직원이 유부남이랑 바람나서 난리 났었다며? 바람난 사람이 우리 회사 근처에서 근무한다는 얘기도 들었어. 얼굴이나 한번 보려고 궁금해서 이름 쳐봤는데 조직도에 없네? 혹시 바람난 그 남자랑 결혼이라도 하려고 회사 나간 거야? 그랬더니 그 직원이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김주임님, 죄 지은 놈 벌 받는다는 거 그거 다 옛말일 뿐인가 봐요. 남의 가정 파탄 낸 못된 년 벌 받는 거 기대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어우, 다들 말은 안 해도 그 여직원 잘 되나 보자 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걔가 얼굴이 좀 반반해서 처음 신입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사내 직원들하고도 안 좋은 소문이 좀 많았어요. 어찌나 여우 같은지 남자들은 왜 그렇게 하나같이 멍청하대요?
그런 소문 도는 게 그년 예뻐서 주변 사람들이 헛소문 퍼뜨리는 거라고도 믿지도 않더라고요. 그 여직원 말이에요. 소문 돌던 바람났다는 그 유부남하고 결국 헤어지고 우리 회사에 다른 호구 하나 잡았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직원이랑 결혼한다면서 회사도 냉큼 관뒀어요. 취직하고 싶었던 거죠. 뭐? 결혼? 정말 웃기는 여자네. 아니 뭐 그런 년이 다 있어? 그 호구 잡힌 남자가 대체 누구래? 소문 안 좋은 거 다 감수하면서 그년이랑 결혼하겠다는 남자도 제정신은 아니구나. 대체 누구랑 결혼한대? 설마 내가 아는 사람은 아니겠지? 아마 조만간 청첩장 주러 오지 않겠어요? 김주임님도 아는 사람이에요. 기획실의 박상민 과장이요. 언니랑 같은 부서 근무한 적 있는 분 아니에요? 어머, 기가 막혀서 정말 그거 사실이야? 박상민 과장 나보다 이기수 선배잖아. 그럼 박 과장은 설마 그 여자 소문을 모르고 결혼한 거 아니니? 우리야 모르죠. 다 알면서 감수하는 건지 아님 그년한테 홀려서 정말 소문일 뿐이라는 걸 믿는 건지. 암튼 본인만 모르지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한동안 난리였죠 뭐. 동료에게 이 엄청난 사실을 듣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내 신우이 가정을 파탄냈으면 그 벌레 같은 인간 둘이서 지지고 볶고 살 것이지. 왜 다른 멀쩡한 남자의 인생에 똥물을 튀긴답니까? 게다가 그 상간녀가 꼬셨다는 제 직장 선배는 제가 알기로 쑥맥 노총각이라 아마 그 여우 같은 년한테 단단히 홀린 것 같았습니다. 제가 고민하다 그 선배에게 오랜만에 연락해 물어봤습니다. 혹시 결혼하냐고요? 그랬더니 심지어 결혼식이 2달 후라고 하는 겁니다. 축하한다는 말도 못하고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고민해봤습니다.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야 할지 아니면 더 이상 선배에게 그년의 실체를 알려줘야 하는 건지 판단이 안 서더라고요. 며칠 생각하다가 신우이에게 이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사실 신우이에게 이런 소식 알리는 것도 고민을 좀 했어요. 신우가 이혼할 때 상간녀에게 시원하게 복수도 못했는데 전 남편 말고 다른 멀쩡한 놈이랑 결혼한다는 거 얘기하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서요. 하지만 제가 말하지 않아도 나중에 전 남편 소식 건너 듣게 된다면 다 알게 될 것 같아 그냥 말했습니다. 아가씨, 전 남편 꼬셨던 그년 있죠? 걔가 우리 회사 그만뒀더라고요. 최근에 안 건데 그년이 아가씨 전 남편이랑 헤어졌대요. 근데 글쎄 우리 회사 직원을 어찌 꼬셔서는 결혼까지 앞두고 있다 하네요? 나도 얼마 전에 들었어요. 어찌나 황당하던지. 그년 결혼한다는 남자가 내가 아는 사람이라 지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신우이는 그 말 듣고 나서 화가 치미는지 몇 분간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잠시 후 저에게 큰 결심을 한 듯 말했습니다. 언니, 나 한 번만 도와줘요. 내 인생은 그년 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입었는데 상간녀는 잘 살게 둘 수 없죠. 아무리 돈을 받았어도 상처가 치유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 그동안 정신과 치료도 받으러 다녔어요. 그년한테 분풀이 못한 게 억울해서요. 내가 하자는 대로 한 번만 도와줘요, 언니. 저는 최대한 신우이 하자는 대로 도울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우이는 한참 동안 자기 복수 계획을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서로 상의하면서 복수하는 방법을 보완했죠. 최대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년에게 복수할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얼마 뒤 저는 회사에서 그 상간녀와 결혼한다는 직장 선배와 점심 약속을 잡았어요. 어떻게든 그 선배에게 그년의 실체를 알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거 알면서도 결혼 감수하겠다면 못 말리겠지만요. 저는 선배에게 말 돌리지 말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선배가 결혼하려는 여자가 혹시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고요. 그랬더니 선배는 정색하며 말하더군요. 그거 다 헛소문이래. 누군지 몰라도 자기 모함하려고 악의적인 소문 퍼뜨린 거라고 힘들어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회사 관두고 그냥 결혼 준비나 하라고 했어. 어쩜 홀려도 단단히 홀렸는지 어떻게 저 콩깍지를 벗겨줄 것인지 걱정되더라고요. 하지만 곧 식사 자리에 신우이가 도착했습니다. 선배는 의아한 표정으로 누구냐고 했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선배가 내 말 안 믿을 것 같아서 우리 신우이 불렀어요. 얘기 들어보고 그래도 못 믿겠다면 선배 결혼 말리지 않을게요. 선배 결혼하려는 여자 내 신우이 남편이랑 바람났던 여자예요. 우리 신우이 가정 파탄내고 직장까지 관두게 한 못된 년이라고요. 그래도 그 년이랑 결혼할 거예요? 뭐? 그럼 그 소문이 거짓말이 아니고 다 사실이라는 거야? 신우이는 제 선배에게 말했습니다.
그년이 노란한 남자 와이프가 바로 저였어요. 이제는 믿으시겠어요? 그거 다 알고도 결혼해서 과연 모른 척 살 수 있나요? 신우이는 전 남편이 그년과 놀아났던 증거들까지 가져와 선배 앞에서 보여줬습니다. 모텔 영수증, 둘이 여행 가서 찍은 사진, 심지어 둘이 애정행각 벌이는 사진까지 전부 말입니다. 눈앞에서 결혼할 여자가 다른 남자랑 같이 찍은 사진을 보고 화가 안 날 남자는 세상에 없죠. 선배 역시 증거까지 확인하고 나서는 얼굴이 벌개지며 화를 참는 모습이었습니다. 신우이는 그 선배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보고도 그 여자랑 결혼하실 건가요? 그러자 선배는 굳은 얼굴로 이런 것까지 다 알고 결혼은 못하겠네요. 글쎄요. 결혼 전에 알려줘서 고맙다고 해야 하나요? 지금 너무 화가 나고 당혹스러워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결혼 깨지면 다른 남자에게 또 사기치고 결혼할 수도 있죠. 어쨌든 제가 하자는 대로 해주시면 그동안 그년한테 당한 거 나름 속풀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좋아요. 내가 뭘 해주면 됩니까? 일단 그년한테 연락해서 만나자고 하세요. 그리고 저랑 연인인 척 하시고 그년을 뻥 하고 차주세요. 결혼도 취소하자고 하시고요. 그럼 그년도 당하는 사람 심정 조금은 알겠죠. 직장은 이미 관뒀고 이제 결혼만 틀어지면 그년도 다 잃은 거네요. 저는 신우 계획을 듣고 좀 놀랐습니다. 저는 기껏해야 직장 선배에게 상간녀 실체만 알려주고 끝내거나 더 심하게는 결혼식 가서 깽판을 놓겠거니 했거든요. 아마 신우는 그년한테 본인이 느꼈던 절망을 똑같이 맛보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선배는 고민도 많이 안 하고 바로 다음 주말로 약속을 잡더군요. 결혼 전에 취소하려면 빨리 해버려야 한다면서요. 대망의 그 상간녀와 대면하는 날, 저는 그 셋이 만나기로 한 카페 한 구석에서 몰래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아마 상간녀는 예비 남편과 둘만 만나는 거라 알고 그 자리에 나오겠죠? 얼마 후 사진으로만 봤던 상간녀가 먼저 도착해 자리를 잡았고 얼마 뒤 선배와 제 시누이가 등장해 상간녀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당연히 그 상간녀는 예비 남편이 웬 여자와 나타나는 거 보고 놀란 듯 보였습니다. 오빠, 만나자고 하더니 대체 뭐야? 이 여자는 누군데 같이 와?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자 선배가 굳은 표정으로 이러더군요. 준영아, 나 너랑 결혼 못하겠다. 나 사실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 오늘 너랑 정리하려고 같이 보자고 한 거야. 뭐? 대체 그게 무슨 개소리야? 갑자기 오빠가 딴 여자 생겼다고? 거짓말하지 마. 정말이야. 나 원래 너 만나기 전부터 알던 사람이고 얼마 전에 다시 만나기 시작했어. 결혼 앞두고 있어서 마음 정리하려고 했는데 사람 마음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 너도 잘 알 거 아니야? 더럽게 지금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는 거야? 야, 이년아! 너 대체 뭔데 내 남자를 꼬셔? 그때 제 시누이가 쓰고 있던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벗고 상간녀를 마주봤습니다. 그러자 상간녀는 제 시누이를 알아본 듯 흠칫 놀라는 듯 했습니다. 시누이는 모른 척하고 상간녀에게 말했죠. 당신 나 알아요? 왜 날 보고 놀란대? 꼭 어디서 만난 적이 있는 것처럼? 그러자 상간녀는 신우를 보며 부들거렸습니다. 내 남자 만난다는 여자가 당신이라고? 이거 뭐야? 둘이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그러자 선배는 상간녀에게 설마 둘이 아는 사이야? 진영이 너 왜 그래? 하며 시치미를 대고 물었고 상간녀는 제 신우를 안다고 하면 과거에 본인이 상간녀였다는 걸 말해야 하기에 다시 입을 꾹 다물더군요. 아마 선배가 자기의 과거를 모른다고 생각했겠죠. 아마 그녀는 끝까지 본인의 추악한 과거를 숨기고 오히려 제 시누이를 남의 남자를 뺏어간 여자로 만들고 싶었을 겁니다. 말하고 싶지만 말 못하는 심정이었겠죠. 오빠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는 오빠 믿고 회사까지 관뒀어. 근데 이제 와서 다른 여 때문에 결혼을 못하겠다는 거야? 오빠 설마 이 여자에 대해 잘 모르는 거 아니야? 한 번 갔다 온 여자거나 흠 있는 여자일 수도 있다고. 그런 걱정 마. 나는 남 배신하거나 속인 사람만 아니면 상관없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나한테 솔직하게 모든 거 얘기해준 사람이야. 내 말 잘 알아들었으면 결혼 취소하자. 신혼여행이랑 식장은 내가 이미 취소했어. 드레스맨 촬영은 네가 취소해라. 정말 이럴 거야? 나는 돈도 다 썼고 그거 지금 취소하면 위약금이 얼만 줄 알아? 나도 위약금 감수할 테니 나머지는 네가 감당해. 난 할 말 다 했다.
우리 파운이야. 상간녀는 거의 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제 시누이가 그년에게 확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야, 이년아. 왜 그런 말 있잖아.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본인 눈에서는 피눈물 나는 법이라고. 이제 내 심정이 어땠는지 좀 알겠냐? 다 된 밥에 콧바들이니까 기분이 어때? 남의 가정 파탄 내놓고 결혼은 하고 싶나 봐? 그러자 상간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체 뭐야, 오빠? 지금 둘이 다 엿먹이자고 쇼하는 거니? 그때 선배도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는 듯 이렇게 말하더군요. 최진영, 나는 네가 하는 말 다 믿어줬는데 너는 나한테 전부 거짓말만 했더라. 나는 부처님이 아니야. 남의 가정 파탄 냈던 여자랑 결혼할 대인배 아니니까 우리 결혼 없던 걸로 해. 그리고 옆에 있는 이분, 나 진짜 호감 있어. 천박한 너랑은 비교도 안 되는 여자더라. 너 그런 식으로 살지 마라. 지금 기회 줄 때 나랑 이분한테 정식으로 사과해. 그녀는 억울하다는 듯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오빠, 대체 왜 저 여자 말만 믿고 결혼을 얻겠다는 거야? 우리 부모님이랑 오빠네 부모님한테 뭘 할 거냐고. 이미 청첩장도 다 돌렸는데 나 쪽팔리잖아. 회사는? 너 회사는 어떻게? 사표 내고 나와서 다시 들어갈 수도 없는데 나 이제 빈털털이란 말이야. 네가 저지른 거니까 혼자 감당해. 나는 아직도 충격에서 헤어나오질 못했어. 우리 파혼하는 걸로 알고 난 이만 갈게. 그녀는 신우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당신이 뭔데 남의 인생을 망쳐? 나한테 돈 받아갔잖아. 돈 받아가는 대신 상간녀 소송도 안 하고 입 다물고 살겠다는 거 아니었어? 너? 내가 가만 안 둬. 그 돈 다시 토해내게 고소할 줄 알아.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거 공중받은 것도 없고 현금으로 받은 거라 너한테 받았다는 증거도 없거든? 그리고 내가 언제 입 다물고 살겠다고 했냐? 조용히 찌그러져서 네가 주워간 쓰레기나 데리고 살지. 왜 멀쩡한 남의 인생을 또 망치려고 하니? 우리 새언니가 너랑 같은 회사인 거 너 몰랐지? 이분은 우리 새언니 직속 선배야. 근데 너 같은 년한테 걸려서 결혼한다는 걸 어떻게 그냥 놔두겠니? 남의 인생에 똥물 튀기고 너 잘 사는 꼴 내가 가만히 보고 있을 줄 알았어? 내가 혼자 그런 것도 아니고 당신 전 남편이 병신 같아서 같이 놀아낸 걸 왜 나한테 난리야? 상간녀는 신우이에게 울부짖었고 신우이는 마지막 일침을 날렸습니다. 너 앞으로 조심해라. 네가 딴 놈이랑 결혼한다는 말 들으면 나는 결혼식까지 가서 깽판 칠 자신 있어. 다른 사람 속에서 인생 고칠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야. 내가 너만은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다 회방 나줄 테니까. 알겠냐? 상민 씨, 이제 그만 가시죠. 파혼 잘 결정하셨어요. 신우이는 선배를 데리고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저는 상간녀가 그 후 한참 앉아 얼빠져 있는 걸 보고는 카페에서 나왔고요. 신우이 만났더니 선배는 이미 가고 없더라고요. 그런데 신우이 얼굴에 그동안 한참 못 봤던 생기가 돌더라고요. 아마도 이번에 제대로 속풀이를 해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아가씨, 아까 진짜 멋있던데요? 어쩜 이렇게 그냥 혼내줄 생각을 했어요? 선배는 속상했을 텐데 그래도 결심 단단히 했나 봐요. 아까 보니 완전 연기 대상감이던데요? 언니, 저 이제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년 얼굴 보니까 한 대 때리고 싶었는데 꼭 참았다니까요. 어쩜 과거를 속이고 다른 남자 만날 생각을 했대요? 진짜 나도 나지만 그년도 진짜 보통 년 아닌 것 같아요. 자, 아가씨, 이제 오늘 이후로 정말 다 잊자고요. 그년 회사도 나갔고 결혼도 깨졌으니 한동안은 괴로울 거예요. 남의 인생 망가뜨리면 죄값 받는다는 거 조금은 알았겠죠? 자기 잘못 모르고 살면 뭐 계속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게 놔두자고요. 알았어요, 언니. 도와줘서 고마워요. 언니 선배한테도 고맙다고 다시 한번 전해주세요. 제가 이용한 것 같아서 괜히 죄송하네요. 이용하긴요. 선배도 큰일 날 뻔했던 거 살려준 거죠. 아가씨, 이참에 혹시 둘이 만나볼 생각 없어요? 그 선배 알부자에 은근히 괜찮은 사람인데? 신우이는 제 농담에 그제야 손사래를 치며 깔깔 웃더라고요. 언니도 참, 막장도 그런 막장이 어딨어요. 진짜 드라마 소재가 따로 없네. 아, 그런가요? 막장은 막장이네요. 가요, 아가씨. 오늘은 우리 둘이서 맥주 한잔 시원하게 하자고요. 저는 신우를 데리고 그날 맥주 마시고 실컷 놀다가 노래방까지 달리고 집에 갔네요. 남편에게 이 시원한 복수국 얘기할 생각에 발걸음이 너무 가볍더라고요. 아무튼 저와 신우이의 상간녀 복수국은 상간녀를 파혼시키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선배는 주변 사람들에게 파혼 사실을 알렸고요. 회사 사람들은 선배의 파혼을 쉬쉬하기보다는 잘 생각한 거라며 격려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후로 아직까지 노총각인 거 보면 만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저희 신우도 여전히 싱글이긴 하지만요. 전 남편보다 훨씬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소문 듣기로 그 상간녀는 여기저기 구직하러 이력서를 내고 있다 들었습니다. 저희 직종 특성상 업계에 소문이 빠른 편이라 우리 회사보다 규모 작은 회사에서도 그녀를 채용하는 건 다 꺼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개명하고 전혀 다른 직종을 알아봐야 취직이 가능할 겁니다. 신우 전 남편은 알고 보니 헤어진 이유가 주식인지 코인인지 있는 돈 다 털어먹고 월세방에 산다고 들었어요. 아마 뜯어먹을 돈 없으니 상간녀도 그놈 떠난 거죠. 끼리끼리 논다는 거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신우는 얼마 전 사업을 시작했고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저한테 연락도 뜸하네요. 모쪼록 그동안의 아픔은 다 잊고 승승장구하며 앞날의 행복만 보고 살길 바라봅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10월드 사연에 지친 여러분께 색다른 즐거움이 되었길 바라며 제 사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